안녕! 우리의 경제숲을 가꾸는 시드야. 오늘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세금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계좌 개설을 실천하는 것은 초보 투자자의 필수 전략이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경제숲을 가꿔보자. 현진아, 준비됐지? 현진아,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머스트헤브 아이템 아닐까? 초보는 투자 수익만 누리지만 고수는 세금까지 챙긴다고 하는데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주는 상품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오, 좋아. 이제 나도 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가? 너무 기대된다. 어떤 거부터 알아보면 돼?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계좌를 절세 계좌라고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매년 150만 원 가까이 세부담이 줄 수 있어. 이런 절세 계좌에는 연금 저축 계좌, ISA, IRP 등이 있는데 새는 돈을 막아주고 연금으로 활용하기 적합해 연금 삼총사로 불리기도 해. 나 또 머리가 아파지려고 해. 영어 말고 한국어로 된 연금저축 계좌부터 알아볼까? 좋아, 현진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62세에 불과하던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50년 만에 20년 이상 길어져 2022년에는 82.7세를 기록했다고 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까지 여러 겹의 대비가 필요해졌어. 문제는 개인연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내용도 어렵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맞아. 개인연금 필요성은 들어봤는데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개인연금은 왜? 연금저축계좌가 개인연금 중에 하나인 거야? 맞아. 연금 저축 계좌는 개인연금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좌라 소개하려 해. 먼저 연금 저축 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려줄게. 연금 저축 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야.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도 언제든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우와, 그럼 동생이랑 우리 엄마도 가능하겠네? 그럼 당연하지. 1년에 최대 1,800만 원, 단 IRP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는데 펀드, 국내 상장 ETF, 부동산 간접 투자회사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우리 얼마 전에 ETF에 대해 알아봤잖아. 그 중에서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야. 꼭 알아야 할 점은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 있는데 연금 이외의 형태로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해. 그러니 가급적이면 연금 저축 계좌에 넣은 자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 응, 어느 정도 이해가 가.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점이 좋은 거야? 연금 저축 계좌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거든. 장기 투자에 유리한 여러 혜택들이 제공되지.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다고 해. 연간 납입한 금액의 6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의 꽤 쏠쏠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6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6.5%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하는 가입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매해 최대 79만 2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단 거지. 물론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납입하는 게 나아. 아, 그럼? 1년에 꼭 6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일부 넣어두는 게 낫다는 소리지? 그렇지. 또 연금 저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진다는 거야. 일반 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를 바로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 계좌는 그렇지 않아.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맞는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지.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그대로 계좌에 쌓이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우와, 너무 큰 장점이다. 내 미래를 위해 곳간에 조금씩 돈을 저축하는데 세금 혜택까지. 시드, 난 연금 저축 계좌로 마음을 굳혔어. 현진아, 아직 ISA랑 IRP도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 연금 저축 계좌를 선택하면 어떡해. 투자는 신중하게. 알겠어. 그럼 빨리 ISA에 대해 알려줘. ISA는 뭐야? 좋아.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불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야. 국민들이 종합적인 자산 관리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게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기도 해.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상장 지수펀드 ETF, 주가 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만능 계좌,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해. 우와, 만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이것도 끌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야? 현진아,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야. 비과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금이 없다는 뜻이야. 어떤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잖아. 맞아, 세금을 내야지. 그런데 ISA에는 세금이 없다는 소리야? 다는 아니고 일반형에선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촌형에선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해주겠다는 의미야. 원천적으로 내가 번 200에서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일단 벌고 들어가는 거지. 또 ISA는 손익 통산 혜택이라는 게 있어. ISA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한꺼번에 계산한 뒤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A 상품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결론적으로 나의 수익은 플러스 100만 원이잖아. 일반적으로는 A 상품에서 난 수익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선 수익이 난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ISA는 계좌 만료 또는 해지 시에 일괄적으로 과세해. 과세 이연을 활용하면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재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우와, 정말 만능 계좌 맞구나. 나 연금 저축 계좌보다 ISA가 더 끌리는데? 여러 개 만들어서 세금을 줄여야겠어. 현진아, ISA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딱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어. 일반 계좌처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구나. 정말 어렵다. 연금 저축 계좌도 좋아 보이고 ISA도 좋아 보여.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잘 활용하는 방법도 너무 궁금해. 맞아. 투자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지. 먼저 나는 노후 자금을 모으고 싶은데 목돈이 묶여버리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연금 저축 계좌가 적합할 것 같아. 연금 저축 계좌는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거든. 물론 추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엔 목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 특히 현진이 같은 젊은 세대들은 향후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다가 필요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과세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절세 혜택을 받은 나머지 금액은 계속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있으니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절세도 좋은데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해? 그런 경우엔 ISA가 좋을 것 같아. 연금 계좌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 ISA는 목돈 마련을 위해 3년에서 5년 사이로 투자할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해.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아까 말한 배당 수익에 대해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또 3년 후 수익이 나서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새로운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지. 현진이 같은 경우는 ISA로 이사를 가야겠네? 좋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투자의 시작 역시 계좌 개설이 될 수 있겠네. 절세 계좌를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소중한 시간, 시드머니를 위한 오늘의 정리. 하나,
연금저축계좌와 ISA 같은 절세계좌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둘,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연간 납입한 금액의 6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의 쏠쏠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 ISA, 연금저축계좌 모두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면 절세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봐야 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절세계좌 투자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건강한 자산나무로 그리고 울창한 경제숲이 될 때까지 시드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해보자.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